안녕하세요. 구급한 수튜브라는 채널을 만들어 구급한 활용 구구단 학습법이라는 강좌로부터 시작해서 나눗셈, 분수, 소수 등의 기초 수학 학습 과정들과 1, 2차 방정식, 직선의 그래프 등등의 해법에 관한 기본 학습 과정들의 강좌를 올리고자 하는 브라이언입니다. 구급판은 구구단 학습판을 줄여서 만든 단어로 구구단 속에 담긴 몇몇 유형의 패턴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아이들이 구구단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익히도록 함은 물론 구구단 학습으로부터 확장되는 다양한 기초 수학 학습 내용들도 용이하게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곱셈, 나눗셈 등이 초등수학 학습 방법론상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보고자 하며 아이들의 수학 교육에 관심을 지닌 학부모들이나 학습의 주체가 되는 자녀들에게 이 채널의 학습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구구단 학습 레시피라는 부제로 구급판을 활용한 쉽고 빠른 구구단 학습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급판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단에서 9단까지 곱해진 값들이 각 단별로 같은 색깔로 표시된 구급판 앞면과 1단에서 9단까지 곱해진 값들 가운데 거듭 제곱값에 해당되는 같은 수를 곱한 값들만 같은 색으로 표시되고 나머지 값들은 흰색으로 표시된 구급판 뒷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면을 각각 출력하여 앞면과 뒷면을 볼 수 있도록 붙여서 코팅을 하게 되면 자녀들의 구구단 학습용 구급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림 하단에 설명에 적은 것처럼 곱해진 값들이 단별로 같은 색으로 표시된 구급판 앞면은 구구단을 처음 배우기에 구구단의 곱해진 값들의 생소한 입문 단계의 학생들이 보고 배우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구급판 뒷면은 구구단 학습 레시피를 통해서 2단부터 9단까지 곱해진 값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학생들이 활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구급판을 준비한 후에 다음 4장의 구구단 학습 레시피 슬라이드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고 각 페이지의 내용들을 반복 학습을 통해 각인되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구구단을 자연스럽게 마스터하게 될 것입니다. 구구단 학습 레시피의 첫 장은 2단, 3단 학습법으로 구구단의 2단과 3단의 학습은 비교적 쉬운 편이기에 함께 묶어서 익히도록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2단은 구급판에서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안의 곱셈값들이고 3단은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안의 곱셈값들로 1학년 1학기 수학과정에서 배우는 50가지의 수에서 각각 2칸 띄기와 3칸 띄기 값에 해당됩니다. 2단과 3단의 곱셈값의 숫자들은 그다지 크지 않기에 수학 이외의 과목 학습에도 필요한 암기력 훈련 측면에서 단순하게 외우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2단, 3단 학습 과정 속에도 포함된 두 가지의 패턴을 이해한다면 2단, 3단뿐 아니라 구구단 전체를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패턴은 반복 패턴과 대칭 패턴으로 2단과 3단의 반복 패턴은 우측편의 2단 반복의 그림과 3단 반복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곱하기 6 이상의 곱셈값이 각 단의 곱하기 1에서 곱하기 5의 곱셈값에 각각 10과 15를 더한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2단과 3단 각각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암기할 필요 없이 곱하기 5까지만 암기하더라도 곱하기 6 이상의 곱셈값들은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 패턴의 원리는 다음 슬라이드의 5단 학습법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패턴은 1 곱하기 1의 값과 9 곱하기 9의 값을 연결하는 보라색으로 표시된 대각선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의 대칭되는 위치에 있는 곱셈값들이 같음을 의미합니다. 구급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 곱하기 3은 3 곱하기 2는 6이 되며 2 곱하기 4는 4 곱하기 2는 8이 되며 3 곱하기 6은 6 곱하기 3은 18이 됩니다. 이러한 대칭 패턴의 이해를 통하여 왼쪽 구급판에 표시한 곱셈값들이 구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구급판에서 볼 수 있는 대칭 패턴은 중학교 1학년 수학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문자의 사용과 함께 m 곱하기 n은 n 곱하기 m으로 표현되는 곱셈의 교환 법칙의 초등학교 저학년 버전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구구단 학습의 첫 걸음을 내딛는 단계에서 중학교 수학에서나 배우게 되는 문자와 연상 관련 법칙을 언급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주눅이 들도록 만들지도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수학은 물론 중학교 수학조차도 터무니없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아이들에게 구구단을 가르치며 m, n, x, y 등의 문자 등을 사용하였더니 학교에서 문자를 쓰면 안 된다고 하기에 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등을 쓰고 배울 때는 문자를 써도 무방하다고 하였죠. 사실 3, 40년 전 중학교 입학 전에 비로소 알파벳을 배우던 시대라면 몰라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알파벳은 기본적으로 떼고 시작하는 시대에 굳이 수학학습에서 문자 활용의 거리감을 느끼도록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단 건너뛰고 5단 학습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단을 배울 때 2단에서 9단까지 반드시 순차적으로 배워야 할 필요는 없으며 쉽게 배울 수 있는 단들을 먼저 확실하게 익히고 난 이후에 남은 것들만 채워 넣으면 됩니다. 5단 학습은 1학년 2학기 수학과정 속에 시계보기 단원도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을 묻고 답하는 데 익숙해 있다면 이미 끝났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시계의 분침이 2에 있으면 10분, 3에 있으면 15분, 4에 있으면 20분 등등 해서 9에 있으면 45분이니까요. 5단 학습법에서 5단의 곱셈 값을 익히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을 테고 그보다는 5단의 곱셈 값을 기준으로 하여 이 3단 학습법에서 언급한 반복 패턴이 4단에서 9단으로도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우측의 그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단과 3단의 반복 패턴이 곱하기 6 이상의 곱셈에 대해서 각각 10과 15를 더해서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4단 이상의 반복 패턴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곱하기 6 이상의 곱셈에 대하여 20, 25, 30 등등 5와 해당 단을 곱한 값만큼 더한 값의 형태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 패턴은 대칭 패턴이 곱셈의 교환 법칙에서 파생된 것처럼 역시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우게 될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의 일례라 할 수 있는 아래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m은 1에서 9까지의 자연수이고 n은 1에서 4까지의 자연수일 때 m 곱하기 괄호 열고 5 더하기 n 가로 닫고는 괄호 열고 m 곱하기 5 가로 닫고 더하기 괄호 열고 m 곱하기 n 가로 닫고입니다. m이나 n과 같은 문자나 생소한 법칙의 등장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게 있다는 식으로 맛보기로 잠깐 짚고 넘어가는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6, 7, 8단을 건너뛰고 바로 9단 학습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단은 9단의 마지막 단이면서 곱한 값들이 다른 단들의 곱한 값들보다 가장 큰 수들이 나오다 보니 아이들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라이드 우측편의 설명과 도표로 정리한 내용만 이해한다면 2단, 3단이나 5단 못지않게 가장 쉬운 단어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9단은 문자 n을 사용해서 9 곱하기 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n이 1부터 9까지 변화할 때 두 자릿수의 곱셈 값의 첫째 자리는 n 빼기 1, 둘째 자리는 10 빼기 n이 되며 첫째 자리와 둘째 자리의 합은 항상 9가 됩니다. 문자와 말로 설명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도표에 정리된 내용을 보게 되면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9 곱하기 1은 첫째 자리가 1 빼기 1이니 0이 되고 둘째 자리는 10 빼기 1이니 9가 되므로 그 곱셈 값은 9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9 곱하기 2는 첫째 자리가 2 빼기 1이니 1이 되고 둘째 자리는 10 빼기 2이니 8이 되므로 18이 되며 9 곱하기 4는 첫째 자리가 4 빼기 1이니 3이 되고 둘째 자리는 10 빼기 4이니 6이 되므로 36이 됩니다. 이렇게 첫째 자리와 둘째 자리를 각각 계산해서 9단의 곱셈 값을 구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좀 더 쉽고 빠르게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9단의 첫째 자리의 값을 앞의 방식처럼 n 빼기 1로 구하면 둘째 자리의 값은 항상 9 빼기 첫째 자리의 값이 됩니다. 9 곱하기 8의 첫째 자리는 8에서 1을 빼면 7이 되고 둘째 자리는 9에서 7을 빼면 2가 되므로 그 결과 값은 72가 됩니다. 이는 다른 숫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도표에 정리한 n값과 첫째 자리, 둘째 자리의 값들을 비교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만 이해한다면 9구단수성을 암기하면서 9단의 곱셈 값을 구하는 것과 다르게 9의 어떤 값을 곱하더라도 즉각적이고 순간적으로 그 결과 값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앞에서 3장의 슬라이드를 통하여 2단, 3단, 5단, 9단 학습법을 반복 패턴과 대칭 패턴을 적용함으로써 익히고 남은 개수는 앞에 9단 학습법 슬라이드에서는 빈칸이자 9단 학습 완료 슬라이드에서는 붉은색으로 표시한 칸으로 총 12개가 됩니다. 이 12개의 수들도 대각선을 기준으로 한 대칭 패턴이 적용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남은 개수는 6개로 볼 수 있습니다. 남은 6개의 곱셈 값들은 앞의 5단 학습법에서 언급했던 4단 이상의 반복 패턴들 가운데 4단, 6단, 8단의 반복 패턴 값들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9구단 학습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앞에 4장의 슬라이드에 9구단 학습법을 함축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자녀들이 한 번의 설명을 듣고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코팅한 9구단 학습판을 아이들에게 주고 수시로 보면서 스스로 소화하고 숙지하도록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구급판을 통한 9구단 학습은 암기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 각자의 이해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아이들 개개인 간의 학습 능력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내심을 지녀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빠르게 익히지 못한다고 조바심을 낼 필요는 결코 없으며 우측 상단의 그림처럼
가마솥이 밥이 익기를 기다리듯이 또는 봄날의 벚꽃을 기다리듯이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어느 순간 밥은 맛있게 익어 있고 벚꽃도 화려하게 만개하듯이 아이들도 구구단을 숙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점이 되면 수학 학습 능력에 있어서 흔히들 퀀텀 점프 또는 양자도약이라고 일컬을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뇌리에 구급판이 각인되어 곱셈뿐 아니라 이후에 경험하게 될 나눗셈이나 분수, 소수, 방정식, 함수 등의 수학의 놀이터를 자유로이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구급판을 활용한 구구단 학습법은 끝이 났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두 가지의 보강학습을 추가함으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7단 학습과 소수로, 앞에서 구구단 학습법을 설명하면서 7단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7단을 포함한 구구단 학습이 끝났음을 아실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7단을 별도로 익히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시계 보기를 통해서 5단 학습을 했던 것처럼 달력 보기를 통해서 7단 학습을 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7일 주기 달력에서 첫째 일요일이 7일일 때 4주차 일요일은 7 곱하기 4는 28일이 되므로 달력 보기에 익숙한 아이들은 7단 학습의 절반은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앞에서 몇 차례 반복해서 학습하였던 반복 패턴 프로세스를 적용하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수의 학습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학습 과정 속에는 두 개의 소수가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는 1보다 작은 수라는 의미의 소수이고 다른 하나는 한자로는 수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의미의 소수입니다. 이 두 소수들은 한글로는 같은 소수이지만 서로 다른 한자를 사용함으로써 처음 배우는 아이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종류의 소수의 개념과 쓰임새의 차이만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마치 불과 물처럼 전혀 별개의 성격을 지니는 것임을 알고 헷갈리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설명할 소수의 수학적 정의는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1보다 큰 양의 정수, 즉 자연수입니다. 우측의 그림판은 구구단 학습법의 설명을 위하여 사용한 구구판과는 달리 1부터 100까지 나열한 숫자판으로 1부터 1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들을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소수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야 배우는 내용이기에 여기서는 소수를 표시한 숫자판상에서 2가 유일한 짝수인 소수이며 2의 배수라고 할 수 있는 짝수들 가운데 2를 제외한 소수는 없다는 사실만 눈여겨보고 넘어가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인 구급판 보강학습 2는 제곱과 연산의 기본 검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곱은 같은 수를 곱한 값으로 구급판의 전면과 후면 모두 제곱의 수를 같은 색으로 표시하였고 2단, 3단, 5단, 9단 등의 학습 방법의 설명 시에도 항상 1 곱하기 1에서 9 곱하기 9를 잇는 대각선으로 눈에 띄게 되어 있기에 구구단 숙지 슬라이드에 이르렀을 즈음에는 어지간하면 1의 제곱값에서 9의 제곱값을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곱값 같은 경우는 특히 기존의 구구단 테이블이나 구구단송 등을 통한 구구단 학습 방식만으로는 주목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구판에서 제곱값을 다른 여러 곱셈 값들과 굳이 다른 색으로 표시하여 눈에 띄게 만든 이유는 제곱값이 지니는 특성 및 확장성을 구구단을 배우는 단계에서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면 수학을 배워가는 동안에 꾸준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수의 곱인 제곱값을 표시한 왼쪽 그림의 아랫부분에 적은 것처럼 그 수의 우측 상단에 2를 작게 쓰고 수의 제곱이라고 읽습니다. 가령 2 곱하기 2인 2의 제곱은 4가 되고 5 곱하기 5인 5의 제곱은 25가 되며 9 곱하기 9인 9의 제곱은 81이 됩니다. 제곱값 또한 앞에서 언급한 몇몇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이상의 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근간은 결국은 곱셈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마치 전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처럼 만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슬라이드의 우측 상단에 맛보기 삼아서 제곱의 확장 사례를 3가지 정도 적었는데 이 내용들도 수학학습 과정상에 수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선 직각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와 관련된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연속된 3개의 자연수가 3, 4, 5라는 점입니다. 왼쪽 제곱값의 그림에도 3의 제곱값, 4의 제곱값, 5의 제곱값에 별도의 테두리로 표시를 해 두었지만 이 3개의 수 이외에 연속된 3개의 자연수의 제곱값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경우는 없기에 그 관계의 특이성은 기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래에 적어놓은 삼각함수의 공식도 직각 삼각형의 세변의 제곱값들이
관계로부터 확장되어 탄생한 것이기에 일찌감치 봐두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문자 A, B, C, F, G 등과 미지수 X, Y 등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방정식과 함수에서 X 곱하기 X, 즉 X의 거듭 제곱을 포함하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 등도 제곱의 확장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등의 일반적인 2차 방정식 및 2차 함수의 표현 방식이죠. 그리고 같은 수 또는 문자 두 개를 곱한 값을 제곱 또는 거듭 제곱이라고 한다면 3개를 곱한 값은 세제곱, 4개를 곱한 값은 4제곱이라고 하며 4를 3번 곱한 4의 세제곱, C를 4번 곱한 C의 4제곱 등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에서 연산 문제를 푸는 가운데 간간히 범하는 기본적인 연산의 오류를 회피하기 위한 두 가지 기본 검증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덧셈의 기본 검증으로 더해지는 수들 가운데 홀수가 홀수 개수일 때만 합은 홀수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수를 더하여 값을 구한 후에 홀수가 몇 개인지를 세어보고 그 개수가 홀수이면 계산한 값이 홀수이어야 하고 그 개수가 짝수이면 계산한 값 또한 짝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곱셈의 기본 검증은 곱해지는 수들 가운데 짝수가 있으면 그 곱의 값은 무조건 짝수가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본 검증 방법은 알고 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지만 사치 연산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면 의외로 오답을 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상으로 구구단 학습법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며 구구판을 활용한 나눗셈, 분수, 소수 등의 학습 관련 내용은 향후 준비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자녀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수학 학습과 관계된 고민을 다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